자, 나리스TV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이야기할 영화 음악을 한 건데. 자, 나리스TV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이겁니다. 바이스. 자, 바이스라고 하면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제 미국 부통령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지 W 부시와 딕 체니의 관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인데, 그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딕 체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지 W 부시의 어떠한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 영화, 다큐 영화로서 이제 다루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영화는 그 전에 미국발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다루었던 빅쇼트라는 영화, 그 영화를 감독했던 감독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스타일이 비슷하고 이제 다큐 영화인데 상당히 이제 볼만하죠. 재미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접근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관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냥 이제 딕 체니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본인의 어떠한 그 정권과 뭐 그 딕 체니나 그때 공화당 정권에 대해서 어떤 약간 뭐 비판적 시각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만든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감독 본인이 방향성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 자체 내에서에 있어서의 어떠한 거기서 뭐 꼬집는 부분에 있어서, 풍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쪽의 이야기가 뭐 자연스럽게 토론이 되는 그러한 느낌은 아니고, 이제 본인이 방향성을 다 잡은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러한 형태의 영화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영화는 어찌되었건 당시에 이제 공화당 정권을 비판하는 뭐 그러한 영화가 되겠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 보수고 이제 민주당이 진보니까, 일단 감독은 이제 어쨌든 뭐, 근데 감독이 정확하게 이제 어떠한 뭐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어떠한 그 감독의 정치적 입장은 어찌되었건 그때 당시 공화당에 있어서는 비판적이었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정치 영화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국내 정치에 있어서 어떤 뭐 그 보수와 진보와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이 나르시 TV에서 뭐 심도 있게 그러니까 어떤 현실 정치, 그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치 유튜버들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리스 TV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편안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을 표방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뭐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에 있어서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크게 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이제 어떠한 우리가 정치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또 특히 이제 정치 영화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이러한 영화나 이러한 다큐 영화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그 어떤 특정 진영을 이제 지지를 하게 되겠죠. 특정 진영을 이제 지지하게 될 텐데, 어쨌든 정치는 이제 양당이, 이제 거대한 양당이 양쪽의 이념이 존재하니까요. 특정 이제 이념을 지지하게 될 텐데, 포인트는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정치를 순진하게 접근하면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내가 A라는 이념을 지지하면은
A가 선이고 B가 악이고, 내가 B라는 이념을 지지하면은 B가 선이고 A가 악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절대 악이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답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안타깝게도 특정 이념의 노예가 되기에 매우 좋은 어떠한 정치 접근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이제 바이스라는 영화가 미국의 어떠한 그 정치를 풍자하고, 이 감독이 어쨌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조지 W 부시나 딕 체니와 같은 어떤 공화당 정권을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과연 미국은 공화당 리퍼블리칸은 악이고 민주당은 데모크렛, 민주당은 선이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은 그거는 완전히 오판하고 잘못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빌 클린턴이라든가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추문들과 어떤 비판할 거리들도 사실 우리가 뭐 유튜브나 구글만 찾아봐도 그런 뉴스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정치의 세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절대 선이고 어느 한쪽이 절대 악이다. 내가 공화당이니까 민주당은 악이고, 혹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공화당은 악이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정치를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치를 바라볼 때 사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회 이슈라는 것이 있고, 그 이슈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 시기적 상황에서 적절한가 라는 측면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어찌되었건 뭔가 우리의 대표가 되겠다고 난 사람들의 주장을 보았을 때 어찌됐든 세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이슈를 던져주고 있다, 필요한 해법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정당이 뭐가 됐던 간에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투표나 선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만약에 우리 국민 개개인이 저를 비롯해서 꼭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만약에 투표를 그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디 지역 출신이고 어느 정당 출신이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슈에서 정확하게 이 방향성이 맞다, 저 방향성이 맞다 라는 측면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한 출신이나 정당 이런 거 상관없이 찍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정치는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특정 지역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이념을 위한 이념판이 되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을 찾는 도출 과정으로서의 선거 과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그 정도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로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 개개인이 깊이 있는 지력과 심도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이슈가 나왔을 때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나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예전보다 많이 식었다라고 느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 사실은 어찌되었건 이를테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어찌되었건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그 뜨거운 교육열이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지성을 올려왔는데, 지금은 어쨌든 뭔가 학생들이 이제 너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많이 벗어났어요. 솔직히 정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가는 시간이 훨씬 더 늦고, 제가 초등학교 때 마치는 시간이랑 지금 중고생 마치는 시간이 거의 똑같은 실정이니
상당히 벗어났죠. 그리고 뭐 자율학년제라고 해서 아예 시험도 안 쳐버리고 화끈하게 뭐 그렇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어찌되었건 이건 이제 미국을 다룬 영화지만 아무튼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특정 정당이나 이념 혹은 특정 정치인의 노예로서의 유권자가 아니라 현실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선거를 한다면은, 그 상대방이 올바른 말만 한다면은 그 사람의 정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 사람의 지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바이스라는 영화도 어찌되었건 감독이 리퍼블리컨, 다시 말해서 보수 공화당 정권을 비판을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얼핏 순수하게 혹은 순진하게 정치를 접근했을 경우에는, 이 영화 보니까 저 사람들 되게 나쁘네, 그러니까 나는 뭐 민주당을 지지해야지, 이렇게 가버리면은 또 한 번 배신을 당한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 민주당 출신 수많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수많은 추문들이 이 그 스캔들과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국민 개개인이 깊이 있는 지성을 만들어서 그 지성에 입각을 해서 상대방이 어떤 정당이 되었던 간에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정치는 훨씬 더 깨끗해지고 세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이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미국 영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항상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치는 너무 더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추상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그 부분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바이스란 영화도 제가 이제 이 바이스란 영화를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더니, 뭐 이를테면 이제 다른 어떠한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그러한 또 글들을 우연히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왜 이제 무슨 뭐 절대악이 탄생되었느냐, 뭐 이러한 어떠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그 관심을 끄는 글귀를 적으면서 바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글이나 어떠한 뭐 그러한 것들도 슬쩍 이제 보게 되었는데, 뭐 사실 뭐 깊이 본 건 아니지만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아무튼 대략 봤는데, 글쎄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조지 W 부시와 딕 체니, 그러니까 이 부통령 딕 체니가 굉장히 의사결정을 내려서 했던 것 중에, 이 영화에서 주로 이제 비판하는 것이 그때 이제 이라크 전쟁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는데 있다라고 하면서 이라크를 때렸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의사결정이 잘못됐고, 그것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굉장히 이제 악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딕 체니와 그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인데, 영화상에서는 이제 딕 체니가 부통령이지만 거의 실세였다라는 부분이 이제 폭로하는 부분이 되겠죠.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는 어쨌든 그때 당시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의 역할이 그 이전의 부통령들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주요하게 작용을 움직였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딕 체니에게 힘이 실렸다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사실관계로서 이제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과연 조지 W 부시가 얼마나 소위 이제 뭐 꼭두각시였는가, 이 영화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거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뭐 진짜로 뭐, 왜냐면은 뭐 영화상에서는 이제 조지 W 부시를 거의 뭐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약간 모지레미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놨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조지 W 부시라는 인물이, 물론 조지 W 부시가 이제 부시 집안에서 약간 망나니 아들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던 건 사실인데, 그러나 과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짜 그러면 바보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얘기가 다를 수 있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대통령으로, 왜냐면 딕 체니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이제 조금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뭔가 한계점이 있었고, 조지 W 부시가 아무튼 대선 후보로서 나가게 됐는데, 조지 W 부시가 봤더니 딕 체니와 함께 해서, 그래서 딕 체니의 어떠한 능력을 자기가 잘 활용한다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딕 체니를 활용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단순히 딕 체니에게 상당한 양의 재량권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조지 W 부시는 이제 뭐 굉장히 바보고 딕 체니가 똑똑했다 이렇게만 보기에도 좀 단순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죠. 뭔 말이냐면 오히려 조지 W 부시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과 자기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고 어떠한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딕 체니의 역량이 뛰어나다면은 나는 딕 체니의 역량을 이거 이제 옛날에 김영삼 씨가 했던 얘기가 되겠죠. 건강은 못 빌렸어도 뇌는 빌려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딕 체니의 뇌를 내가 빌려 쓰겠다라고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딕 체니로 활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똑똑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자신이 어디까지 유능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무능한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똑똑한 사람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한. 무조건 나니까 똑똑해 이거는 아니니까요. 그럼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조지 W 부시는 자신의 어떠한 역량에 있어서 가장 대통령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딕 체니를 활용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딕 체니의 어떠한 의사결정권이 많고 굉장히 실세처럼 움직였다라고 해서 꼭 조지 W 부시가 그런 바보였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단순한 결정일 수는 있겠죠. 물론 그러나 국민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는 있다라는 측면은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으로서 뽑아놓은 게 조지 W 부시였는데 알고 봤더니 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다 했다면 국민들은 조금 당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조지 W 부시가 러닝 메이트로서 딕 체니를 같이 갔고 조지 W 부시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결국 딕 체니와 함께 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에 들어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만약에 조지 W 부시가 아무튼 그러한 측면에서 딕 체니의 뛰어난 브레인을 활용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활용하듯이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유비를 그럼 무능하다라고 규정하지는 않잖아요. 제갈공명을 끌어들여서 제갈공명을 잘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유비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 유비는 바보였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생기죠. 왜냐하면 조지 W 부시도 아무튼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러면 미국의 유권자가 바보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바보로 뽑아버린 게 되면 미국에도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 다수 대중을 이야기할 때 집단지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집단지성을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깊어져서 말이죠. 아무튼 그러나 포인트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다수의 판단이라는 것이 늘 현명한 것은 아니고 사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 잘하는 애가 많습니까? 못하는 애가 많습니까? 라고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실은 못하는 애가 훨씬 많죠. 잘하는 애보다. 그 말인 즉슨 어떤 학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았을 때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상위 이제 뭐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될 텐데 그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의 엘리트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쨌든 일반적인 평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우리가 미화시켜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경계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대중은 우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나 되뇌이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집단 지성이 올바르게 살아날 수 있는 거지. 대중의 결정이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는 좋은 어떠한 성스러운 결정이다라고 해서 이 결정이 성역의 영역으로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그때의 대중은 불가피하게 우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찌되었건 이 어떤 대중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제 그때그때 해석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물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중은 때로는 우매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고
거기에서 가장 어쨌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꼽아라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비판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미국이나 영국을 꼽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뭐 프랑스, 독일 이렇게 좀 선진국들이라고 하는데 뭐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다라는 것까지 부정하게 시작해버리면은 뭐 아무런 논리도 전개할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고 미국 국민들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국익 앞에서는 정말 하나 되는 모습 보면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의사결정, 미국의 정치판에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쉽게 얘기해서 바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유비와 제갈공명의 관계처럼 딕 체니가 좀 많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꼭 그 조지 W 부시는 바보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래서 어쨌든 리퍼블리칸 공화당 정권을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영화를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니까 이제 나는 민주당을 지지해야지 이렇게 봐버리면 너무 단순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선거를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더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무튼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찌되었건 이 영화상에서 마치 딕 체니라고 하는 결정적 괴물, 마치 악의 결정체가 뭔가 탄생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영화는 그려지죠. 또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떠한 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영화를 보고 이제 뭐랄까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자면,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딕 체니 그 영화에서 바이스에서 나왔던 어찌되었건 굉장히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한 결정을 하는 영화상에서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가 이제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만든 거니까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판은 더러워, 정치판은 저 사람들 참 정치 못해, 뭐 굉장히 지저분해,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고 다른 누군가가 그 판에, 왜냐면은 인간의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 수준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더 나은 사람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만들면 될 텐데 정치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발전하지 않고 쳇바퀴 돌듯 구르고 있죠. 그 자리에서. 뭐 옛날 역사책 조선시대 뭐 붕당 정치라던가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즉 다시 말해서 그래서 막 사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정치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 영화에서 딕 체니가 얘기를 하죠. 내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당신들이 편안하게 이 나라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고, 당신들이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 어떤 영화인가요? 어떤 영화에서 이제 히틀러를 다룬 영화인데 그 히틀러도 어쨌든 패망할 때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독일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원해서 내가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입어서 이런 일들을 벌였던 거지 결단코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인간의 어떠한 모습과 그 더러움이 사실은 인간의 한계이자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뭔가 도덕적인 것은 중요한 상대방을 공격하는, 또 때로는 상대방을 또 유권자로서는 상대방을 이제 누군가를 찍는 중요한 어떠한 기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바라보았을 때는 정확성과 영리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움으로써 착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움으로써 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삼국지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조조가 얼마나 삼국지에서 원래 굉장히 악의 대명사로 오랫동안 해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또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로 해석이 되는데, 시대가 변해서 그 인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악의 대명사로 묘사되던 조조가 갑자기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죠? 만약에 정치라는 것이 어떠한 어벤져스의 어벤져스 편과 악당 편으로 나눠지는 것이 정치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증명되지 않습니까? 여반장, 손 뒤집는 거에 따라서 누군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죠. 히틀러가 패망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히틀러는 엄청난 영웅으로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추앙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정치를 접근할 때 착한 편과 나쁜 편의 싸움이라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아쉽게도 늘 상처만 받게 되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들, 그 사람의 도덕성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영리함과 정말 국제정치라고 하는 험난한 상황 속에서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뛰어난 똑똑함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은 엄연히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 나쁘다고 욕먹던 조조가 어느 순간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새롭게 재해석되지 않습니까? 재해석되는 정도가, 만약에 절대선으로 정치를 바라볼 것 같으면은 재해석되는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있어야죠. 어디 가장 악의 결정체인 조조가 갑자기 뛰어난 지도자가 됩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정치를 바라볼 때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는 역시 이제 착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이념적으로 똑같이 모든 부를 나누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착한 생각이 가장 지옥의 결과를 가져와 버리듯, 그 어떠한 좋은 의도가 늘 지옥으로 향하는 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좋은 의도를 보고 뭔가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의외로 지역 감정도 손쉽게 해결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특정 지역인 특정 정당이 어떠한 정치 이념적 노예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어떠한 특정 정당 한쪽 정당에서 모든 걸 다 올바른 이야기를 다 하고 한쪽 정당에서는 어떻게 모든 걸 다 틀린 얘기만 합니까? 옛말에 일실 천녀 일득, 바보 같은 사람의 1000가지 생각 중에도 한 가지 얻을 게 있고 똑똑한 사람의 1000가지 생각 중에도 한 가지 틀린 게 있다라는 그 속담에도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 한계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틀린 것과 적당히 맞는 것이 섞여 있는 게 인간의 존재지, 누구는 늘 맞는 얘기만 하고 누구는 늘 틀린 얘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 영화도 바라봐야 바이스라는 영화에 대해서도 어떤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이스 영화 말미에는 트럼프 지지자와 힐러리 지지자가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우스웠고 재밌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재밌는 어떤 이 영화의 어떤 풍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그 부분도 사실 풍자되어야죠. 사실 그 마지막 그 다음에 그 장면 뒤에는 어떤 여자가 그런 거는 관심 없다는 듯 영화 다음 매드맥스 다음 편 참 재밌을 것 같아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그 영화의 마지막은 누구를 풍자했다? 결국 유권자를 풍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정 정치인의 이념적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한다. 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벤져스와 그의 악당들이 맞서 싸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정의의 편도 될 수 있고 악의 편도 될 수가 있는, 적당히 착하면서 적당히 악한 그런 게 섞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착하냐 안 착하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가 정확하냐 부정확하냐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판단이 정확하게 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결국에는 지력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하고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이 나라에 채워진다면은 한결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앞으로도 정치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감사합니다.